네, 미국발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죠. 부채 한도 상향 조정 협상이 하원에서 타결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상했던 것처럼 미국은 디폴트 상황을 면하게 됐다는 점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CEO 초대석으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CEO를 초대해서 기업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비전 등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선도 기업으로 KB스펙과 흡수 합병을 통해서 상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이소프트의 서영수 대표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아이소프트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상장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기업인지 좀 낯설 수가 있거든요. 네.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아이소프트는 원격 제어, 원격 지원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해서 전 세계 24개국에 6천여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특히나 한국의 경우에서는 아이소프트가 매출 대비 수출액 비중이 상당히 크며 타 어떠한 소프트웨어 업체들보다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특히나 글로벌 하기에는 저희들이 5위를 랭크하고 있으면서 아시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저희들이 넘버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에서는 지난 5년 동안에 계속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우리 시장과 일본 시장에서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 그리고 글로벌리 해서도 네. 한 5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구조로 어떤 매출사 상대사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아이소프트의 비즈니스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이 사스형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스형 모델이라는 것은 매년 매출을 기업이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특히나 저희 회사의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6천여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주 작은 SMB부터 가장 큰 글로벌 대기업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함으로써 매출 구조가 전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들 기업에 서비스를 하는 거죠. 네, 서비스 라이센스를 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니까 실제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나올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 10년간 사실은 사업을 해오면서 한 번도 매출 하락을 전년 대비 매출 하락을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특히나 지난 2010년 95억, 2011년 135억, 2012년 175억을 해오면서 꾸준히 급격한 성장을 해오고 있으면서 올해는 아무래도 매출 성장률이 작년 대비 3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또 특히나 모바일 사업이 또 네. 계속해서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이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회사,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근데 직접 상장이 아니라 이렇게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결정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된다면은 네. 상장 준비 기간이 상당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장을 하려면 한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그런 준비 기간이 상당히 줄어든다. 줄어든다라는 이면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투자 자금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전개해 나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KB스펙과 합병을 결정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간이 네.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을 봤다라는 말씀이신데 하지만 또 이렇게 상장하는 과정에서 오버행 이슈에 대한 우려감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우려감이 또 존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저희 회사의 주주의 이면을 보시면은 그런 오버행 이슈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요. 네. 저희 회사의 주주 중에 VC가 전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파운더들이 저희 회사의 주식을 45%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주주들이 있는데요. 도코모, 일본의 여러 가지 채널들, 그런 리셀러들이 저희 회사의 주주이기 때문에 상장된 이후에도 물량이 쏟아져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상장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그렇다면 상장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9월 30일 날 정권
거래소에 합병 상장 정권 신고서를 제출했고요. 그다음 11월 13일 날 주주총회를 통해서 합병이 결의가 되면은 12월 18일 날 합병 기일을 거쳐서 2014년 1월 7일 날 드디어 신주 상장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알서포트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또 처음으로 대표이사님께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앞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투자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으세요? 사실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하면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매출의 60% 이상이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수출 중심의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알서포트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상장을 통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CEO 초대서 오늘은 KB스펙과 흡수합병을 통해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알서포트의 서영수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